거울을 볼 때마다 얼굴에 자꾸 짙어지는 갈색 얼룩. 손등에 올라온 검버섯 때문에 긴팔 옷만 찾게 되고 손자 손녀 앞에서 손을 내밀기가 꺼려지신 적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것을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이라고 체념하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냉장고와 찬장 안에 있는 재료 몇 가지만으로 기미와 잡티, 검버섯을 눈에 띄게 완화할 수 있습니다. 비싼 시술도 아니고 고가의 화장품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집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안녕하세요. 100세 시대 건강길잡이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천연 재료로 기미, 잡티, 검버섯을 완화하는 홈케어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모두 검증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미와 잡티, 검버섯이 왜 생기는지 원인부터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원인을 알아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가 명확해집니다. 우리 피부에는 멜라닌이라는 색소를 만들어내는 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는 피부에 자극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멜라닌 생산을 시작합니다. 멜라닌은 원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물질입니다. 즉 외부 자극에 대한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방어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멜라닌이 과도하게 생성되거나 피부 표면에 고르게 분산되지 못하고 한 곳에 몰리면 기미, 잡티, 검버섯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여름철에 기미와 잡티가 더 짙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외선이 강해지고 열과 땀이 많아지는 계절에는 이 세 가지 자극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멜라닌 생산이 평소보다 훨씬 활발해집니다. 자외선은 멜라닌 세포를 직접 자극하고 열은 혈관을 확장시켜 피부를 더 민감하게 만들며 땀은 피부 장벽을 약화시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 멜라닌이 급격히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이 지나고 나면 얼굴이 더 거무스름해 보이고 기미가 더 짙어졌다는 느낌이 드시는 겁니다. 여기에 나이라는 요소가 더해집니다. 50대 이후부터는 피부 장벽이 점점 얇아지기 시작합니다. 피부 장벽이 얇아지면 외부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같은 햇빛을 받아도 젊은 사람보다 색소 침착이 훨씬 더 잘 생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치 새벽과 오래된 벽의 차이와 같습니다. 새벽은 웬만한 충격에도 끄떡없지만 오래된 벽은 작은 자극에도 쉽게 금이 갑니다.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같은 자극에도 훨씬 더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 피부 재생 속도가 느려집니다. 젊었을 때는 멜라닌이 생성되더라도 피부 세포가 빠르게 교체되면서 자연스럽게 색소가 옅어졌습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이 교체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지면서 한번 올라온 색소가 오랫동안 피부에 남게 됩니다. 젊었을 때 한여름 내내 햇볕을 쬐어도 가을이 되면 자연스럽게 피부가 밝아지셨던 기억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빠른 피부 재생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 속도가 느려지면서 여름에 짙어진 기미가 겨울이 되어도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검버섯은 기미, 잡티와 조금 다릅니다. 의학적으로는 지루각화증이라고 부릅니다. 피부세포가 과도하게 증식하면서 생기는 양성 피부 변화입니다. 주로 50대 이후에 손등, 얼굴, 팔뚝에 나타나며 오랜 자외선 노출이 주요 원인입니다. 기미나 잡티처럼 색소 침착과 연관이 있어 비슷한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텃밭일이나 야외 활동을 즐기셨던 분들, 오랫동안 자외선에 노출되셨던 분들에게 더 많이 나타납니다. 많은 분들이 피부과 시술이나 고가의 화장품을 먼저 떠올리십니다. 물론 레이저 시술이나 화학적 필링은 단기간에 눈에 띄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술은 비용 부담이 크고 민감한 피부에는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미백 성분들도 대부분 자연에서 유래한 것들입니다. 대표적인 글리콜산은 사탕수수에서 추출하고 젖산도 발효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천연 성분입니다. 브랜드에서는 이것들을 고농도로 가공해서 수십만 원에 판매합니다. 하지만 이 성분들을 집에서 저렴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방법은 방부제나 인공향 같은 자극 성분 없이 꼭 필요한 효과만 담은 천연 홈케어입니다. 재료는 모두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비용도 몇천 원이면 충분합니다. 피부과에서 돈을 내고 맞는 미백 성분과 같은 원리지만 훨씬 부드럽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재료가 정확히 무엇인지, 네 가지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떻게 조합해야 효과가 극대화되는지는 지금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그 재료를 오늘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홈케어의 주인공은 네 가지 재료입니다. 베이킹소다,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 밀가루, 식초 또는 레몬즙입니다. 지금 냉장고나 찬장을 열어보시면 아마 이 중 두세 가지는 이미 있으실 겁니다. 이 네 가지가 각각 다른 역할을 하면서 서로를 보완해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료는 베이킹소다입니다. 마트나 약국에서 1,000원 정도면 살 수 있는 아주 흔한 재료입니다. 정확한 성분명은 중탄산나트륨입니다. 반드시 식용으로 표시된 제품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공업용 베이킹소다는 피부에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베이킹소다는 우리 피부에 쌓인 묵은 각질을 자극 없이 부드럽게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병원에서 하는 화학 필링처럼 강한 자극은 주지 않으면서 아주 미세한 입자가 피부 표면을 부드럽게 정리해줍니다. 기미나 색소 침착은 대부분 죽은 각질층과 함께 피부 표면에 쌓여 있습니다. 오래된 페인트칠 아래 새벽이 숨어 있는 것처럼 각질 아래에 맑고 깨끗한 피부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 각질을 부드럽게 정리해주면 아래에 있던 맑은 피부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단 베이킹소다를 물에만 타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쓰면 피부에 직접적인 자극이 너무 강해져서 오히려 예민해지거나 붉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다른 재료와 함께 섞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베이킹소다를 고를 때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하십시오.
오래된 베이킹소다는 성분이 약해져서 효과가 떨어집니다.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신선한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재료는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과일이 들어가거나 설탕이 섞인 가양 요거트가 아닌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여야 합니다. 시중에 나오는 요거트 중에는 인공 감미료나 방부제가 들어간 제품이 많습니다.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성분이 짧고 단순한 유기농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가 가장 좋습니다. 요거트 안에는 젖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젖산은 오랫동안 피부 미백 성분으로 활용되어 왔고 실제로 병원에서 사용하는 화학 필링제의 주요 성분이기도 합니다. 피부과에서 수십만 원을 내고 받는 젖산 필링과 같은 원리지만 요거트를 활용하는 방법은 훨씬 부드럽고 안전합니다. 젖산의 원리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피부 속 멜라닌 색소는 깊은 층에서 생성되어 점점 위로 올라옵니다. 지하에서 만들어진 물건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것처럼요. 요거트 속 젖산이 이 올라오는 과정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색소가 피부 표면으로 도달하기 전에 분해를 도와주는 겁니다. 이미 올라온 색소도 부드럽게 정리해주고 동시에 피부에 수분도 공급합니다. 즉 미백과 보습을 동시에 해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50대 이후 시니어 피부는 건조하면서도 예민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극이 적은 천연 재료가 가장 적합합니다. 요거트를 피부에 바르실 때는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지 마시고 30분 이상 실온에 꺼내 두셨다가 사용하십시오. 차가운 상태로 바로 바르면 피부가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로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재료는 밀가루입니다. 얼굴에 밀가루를 바른다고 하면 의아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리는 홈케어에서 밀가루는 단순한 보조 재료가 아닙니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베이킹소다와 요거트를 섞으면 질감이 묽어집니다. 피부에 바르려고 해도 흘러내려서 제대로 밀착되지 않습니다. 효과를 제대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때 밀가루가 두 재료의 점도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크림처럼 피부에 밀착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밀가루에는 단백질 성분이 들어있어 피부 위에 얇은 보호막을 형성해줍니다. 이 보호막이 요거트 속 젖산과 베이킹소다의 유효 성분들이 피부에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음식에 비유하자면 양념이 고기에 잘 배어들도록 재워두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성분들이 피부에 충분히 흡수될 시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또한 밀가루에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중 나이아신이라는 성분은 피부 속 혈액순환을 돕고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대한피부과학회 연구에서도 나이아신이 멜라닌 세포와 각질, 세포 사이의 색소 전달을 억제해 미백 효과를 낸다고 확인됐습니다. 즉 밀가루는 단순히 팩의 질감을 조절하는 보조 역할을 넘어서 미백과 보습, 효과까지 함께 가진 실질적인 재료입니다. 네 번째 재료는 식초 또는 레몬즙입니다. 오늘 홈케어에서 가장 중요한 마무리 역할을 합니다. 우리 피부는 약산성 상태일 때 가장 건강한 환경이 됩니다. 건강한 피부의 pH 수치는 4.5에서 5.5 사이의 약산성입니다. 이 상태일 때 유해균의 침입을 막고 피부 장벽이 가장 잘 유지됩니다. 그리고 멜라닌 색소의 과도한 생성도 자연스럽게 억제됩니다.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과 레몬즙의 구연산은 피부를 약산성 상태로 되돌려주고 멜라닌 세포의 과도한 활동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요거트의 젖산과 식초 또는 레몬즙의 산 성분이 만나면 미백 작용이 훨씬 강화됩니다. 각각 단독으로 사용할 때보다 함께 사용했을 때 효과가 배가 되는 조합입니다. 단 식초나 레몬즙은 반드시 한두 방울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많이 넣으면 피부가 따갑거나 붉어질 수 있고 특히 민감성 피부를 가진 분들에게는 강한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소량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식초는 사과 식초를 사용하시면 더 부드럽게 작용합니다. 레몬즙은 시중에서 파는 제품보다 생레몬을 직접 짜서 사용하시는 것이 첨가물이 없어 더 안전합니다. 이제 이 네 가지 재료로 팩을 만드는 황금 비율과 사용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기를 준비하십시오. 반드시 플라스틱, 유리, 도자기 재질의 그릇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금속 재질의 그릇이나 숟가락은 식초나 베이킹소다와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셔야 합니다. 섞는 순서도 중요합니다. 베이킹소다 한 티스푼을 먼저 넣고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 한 밥숟가락을 넣습니다. 이어서 밀가루 한 숟가락을 넣고 마지막에 식초나 레몬즙을 딱 한두 방울만 떨어뜨리십시오. 나무 젓가락이나 실리콘 스푼으로 천천히 부드럽게 저어주십시오. 중간에 약간 거품이 올라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완성된 팩의 질감은 마요네즈처럼 약간된 질감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너무 묽으면 밀가루를 조금 추가하시고 너무 되직하면 요거트를 조금 더 넣어 조절하십시오. 사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얼굴을 깨끗하게 세안하십시오. 세안 후 수건으로 톡톡 가볍게 두드리듯 물기를 닦아주십시오. 손이나 팩 전용 브러쉬를 이용해 얼굴 전체에 얇고 고르게 발라주십시오. 기미나 잡티가 유독 짙은 부위는 조금 더 두툼하게 덧발라주셔도 됩니다. 그 상태로 10분에서 15분 정도 두십시오.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처음에는 5분에서 10분으로 짧게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되면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세안하십시오. 절대 세게 문지르거나 비비지 마시고 손바닥으로 살살 헹군다는 느낌으로 마무리하십시오. 사용 빈도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 적당합니다. 피부가 민감한 분들은 2주에 한 번 정도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피부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효과가 좋다고 느껴지더라도 욕심내지 마시고 정해진 주기를 지키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도 사용 후 관리를 잘못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팩 후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팩을 올바르게 만들고 사용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사용 후 관리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시면 오히려 기미와 잡티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주의사항들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팩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피부 테스트를 먼저 하십시오. 아무리 천연 재료라도 개인마다 피부 반응이 다릅니다. 팩을 얼굴에 바르기 전에 반드시 팔 안쪽에 소량을 먼저 발라 테스트해 보십시오. 10분 정도 두었을 때 붉어지거나 따가운 느낌이 없다면 얼굴에 사용하셔도 됩니다. 처음 사용하실 때는 시간을 5분으로 짧게 시작하시고 피부에 문제가 없으면 그 다음부터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시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아무리 좋다는 재료도 내 피부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테스트는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절대 생략하시면 안 됩니다. 둘째, 팩 후에는 반드시 보습을 해주십시오. 팩을 하면 각질이 제거되면서 피부가 일시적으로 민감한 상태가 됩니다. 이때 보습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오히려 색소 침착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마치 껍질이 벗겨진 사과가 공기에 노출되면 갈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각질이 제거된 피부도 보호막 없이 노출되면 외부 자극에 훨씬 취약해집니다. 팩 후에는 올리브 오일이나 보습력이 강한 크림을 피부에 부드럽게 발라주십시오.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실 때는 손바닥에 한두 방울 떨어뜨린 후 두 손으로 비벼서 체온을 살짝 올려주고 얼굴 전체에 부드럽게 펴 발라주시면 됩니다. 보습은 팩의 효과를 오래 유지시켜주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절대 건너뛰지 마십시오. 셋째, 팩을 한 다음 날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반드시 발라주십시오. 각질이 제거된 피부는 자외선에 훨씬 더 민감해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외선에 노출되면 멜라닌 색소가 과도하게 생성되어 기미와 잡티가 오히려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팩을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피부가 더 거무스름해졌다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 부분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팩을 한 다음 날에는 외출 전 SPF 30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 자외선 차단은 팩보다 더 중요한 기미 잡티 관리의 기본입니다. 팩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외선 차단을 소홀히 하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팩을 하는 날뿐만 아니라 매일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넷째, 사용 주기를 반드시 지키십시오. 효과가 좋다고 느껴지더라도 매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피부는 자극을 받은 후 스스로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회복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고 계속 자극을 가하면 오히려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예민해집니다. 최대 4일 연속 사용 후에는 나흘은 반드시 쉬어주십시오. 일주일에 한두 번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2주에 한 번부터 시작하십시오. 단기간에 효과를 보려고 욕심내는 것보다 올바른 주기를 지키며 꾸준히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다섯째, 피부에 상처나 염증이 있을 때는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여드름, 피부 염증, 습진, 아토피,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이 팩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천연 재료라도 손상된 피부에 닿으면 오히려 자극이 되고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피부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팩보다 피부 진정에 집중하시고 상태가 안정된 후에 시작하십시오. 피부 질환이 있거나 치료 중인 분들은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하신 후 적절한 치료를 먼저 받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섯째, 글루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밀가루 대신 쌀가루를 사용하십시오. 밀가루에 들어있는 글루텐 성분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밀가루 대신 쌀가루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쌀가루도 비슷한 점도 조절 역할을 하면서 피부에 부드럽게 작용합니다. 쌀가루에도 비타민 B군이 들어있어 피부 진정에 도움이 됩니다. 알레르기가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팔 안쪽 테스트를 통해 먼저 확인하십시오. 일곱째, 효과를 조급하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피부는 단 하루 만에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피부 재생 속도가 느려진 만큼 변화가 나타나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빠르면 2주, 대부분은 한 달 이상 꾸준히 실천하셔야 눈에 띄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피부가 좀 더 부드러워지고 톤이 균일해지는 변화부터 느끼실 겁니다. 그 다음에 기미와 잡티가 서서히 옅어지는 것을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조급함이 오히려 피부를 망칩니다. 꾸준함이 가장 강력한 미백 루틴입니다. 자, 오늘 전체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미 잡티 검버섯은 자외선, 열, 땀이 멜라닌 생성을 자극하고 나이가 들면서 피부 장벽이 얇아지고 재생 속도가 느려지면서 더 심해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 있는 재료 4가지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베이킹소다는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 맑은 피부를 드러냅니다.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의 젖산은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하고 보습을 동시에 해결합니다. 밀가루는 팩의 질감을 잡아주면서 나이아신으로 미백을 돕습니다. 식초나 레몬즙은 피부 pH 균형을 맞춰 멜라닌 과생성을 억제합니다. 이 4가지를 올바른 순서로 섞어 일주일에 한두 번 꾸준히 사용하시고 팩 후 보습과 자외선 차단을 철저히 하시면 기미와 잡티, 검버섯이 눈에 띄게 완화되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이미 재료가 다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비싼 시술이나 고가의 화장품 없이도 피부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거울 앞에서 한숨 대신 미소가 나오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 방법을 실천해보신 분들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꼭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뒤 건강을 바꿉니다. 제가 여러분께 바라는 건 거창한 건강이 아닙니다.
아프지 않는 것, 편하게 잠드는 것, 오래 걷는 것, 그 소박한 건강을 지키는 방법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과 주변에 꼭 함께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100세 시대 건강길잡이였습니다.